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한국 정상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오찬, 바카라 원전 방문, 경제와 에너지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할 텐데요.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은 가운데 대표로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졌지만 현재는 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과 더불어 방산 세일즈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방산 수주 기대해보면서 한국항공우주 체크해보면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는 100여 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는 JST나의 김기문 회장도 방문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JST나 오늘 상한가 직행한 가운데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당연히 함께 가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함께 동행을 하면서 UAE발 투자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시장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AE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장님.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 사실 개발 붐이 맞아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옴시티도 그렇고 이번에 UAE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방문에 대한 것도 사실은 결국은 그러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경제사절단에 이제 100여 명 정도 명단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사업 관련 그리고 사업 유망성, 그리고 수주하고 수주 및 계약 가능성 등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다. 뭐 사실 지금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죠,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서는 지금 사업 연계성이 좀 강한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D33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죠. 이제 전체 그 개발 규모가 거의 1경에 다른다라고 하면서 뭐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지금 중동 지역의 가장 큰 이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쪽에 대한 전체적으로 뭐 기반 시설부터 해서 뭐 통신, IT 그리고 앞으로 뭐 신재생 여러 분야에서의 지금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네. 일단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죠. 좀 일단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은 좀 지목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전체 뭐 섹터의 움직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제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성 강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는요, 원자력과 뭐 에너지, 방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과 UAE의 원전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카라 원전도 직접 방문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원전주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순방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를 가지고 올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네, 실제로 이제 MOU를 얼만큼 그럼요. 가져올지는 확인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방문을 하는 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쪽도 당연히 가지만 시장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일경 투자한다는 부분이 다 인프라 투자 이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을 고르게 다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인력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다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국내하고 연동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단에서 재벌 총수가 포함도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건설사 사장이라든지 또 조선 관련 쪽도 역시 모멘텀을 받고 친환경 관련 이런 쪽도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MOU를 체결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기업들 중심으로 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포함이 된 거는 진짜 사업 연계성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MOU가 체결되고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기업들한테는 이익으로 들어온다 되겠지만 수주만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앞전에 네온시티를 포함해서 이렇게 중동 아랍에미리트까지 해서 사업 영역이 점차 커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는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수혜 업종이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기업 모두 좀 총출동했고요. 지금 경제사절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MOU 체결이 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염 차장님의 종목은요. 수산중공업입니다. 특수장비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지금 특수장비 점유율, 특히 건설 장비 기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포인트를 들어봐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지금으로서는 한 분야만을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좀 어느 정도 사업 연계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수산중공업이 좀 보였는데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태치먼트 쪽에서 유압 브레이커 쪽에서의 국내 점유율 1위고요. 이제 글로벌 점유율은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태치먼트인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특수 장비 쪽에서는 유압 드릴이라든지 트럭 크레인 같은 부분으로 이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5대5 정도 내수 대 해외 매출 비중이 5대5 정도로 이제 매출 비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쪽에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 쪽에서 최근에는 유압 브레이커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했다라는 좀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유압 브레이커 쪽에라든지 특수 장비 쪽 그리고 앞으로 뭐 건설기계 쪽까지 확대되는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오늘은 좀 관련주로 좀 엮이진 않았어요. 네. 오늘 엮인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명단에서 좀 눈에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만약 좀 실제적으로 이게 열어보고 만약에 수주에 대한 계약으로 실질성 있게 연결되어진다면은 기존의 그곳에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산중공업을 가지고 왔고요. 수산중공업 최근에 이제 실적의 흐름 자체는 뭐 계속해서 뭐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이어지는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이번 이슈도 이슈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E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현대건설은 과거에 UAE 바카라 원전 공사를 좀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UAE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는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 해외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중동 국가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80년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체 지금 현재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도 역시 보고 있고 LNG 가격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렇게 새로운 도시 계획을 만들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허들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가져간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정도가 굉장히 거기에서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주를 받고 실질적인 MOU를 따온다면 아마 이쪽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는 이번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년 동안 쌓였던 규제였었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싹 다 풀었다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지방에서의 뭐 미분양에 나오던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오건 이렇게 될 경우 살아남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그 이익을 다 가져간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PF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면서 해소를 했다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중동에서의 모멘텀을 본다면은 실제로 현대건설 같은 대형이 훨씬 더 시장에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동 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네옴시티 때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 네옴시티에 관련 수혜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요.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에 투자를 참여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순방을 앞두고 그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